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전 유림공원 일대에서는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고 충남 태안에서는 이 핑크뮬리와 세이지 같은 식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예산군에는요, 국화와 국밥, 국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전통축제가 내일부터 24일까지 예산 전통시장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또 예산하면 장터의 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 전통시장에서 가을의 향기와 별미, 이 멋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2019 전통시장 축제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하시죠라는 재밌는 슬로건과 함께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특색 있는 이벤트가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전통시장으로 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예, 응원하고 싶은 전통시장의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리면 온누리 상품권 같은 선물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는 이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보다 그래도 아침 기온은 조금 오른 것 같아서 쌀쌀함이 덜 느껴집니다. 자, 지금 안개가 낀 곳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쌀쌀함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렀던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12.4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 크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서행 운전,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0도, 대전 21도, 논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9도, 부여 21도, 서천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겠고요. 밤에는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전통시장 가을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예산 장터에 가면은 이 국수가 유명하듯이 각 지역 전통시장마다 그 특산품을 살린 그 별미를 찾아 떠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맘때 또 충남의 공주에 가시면요. 또 알밤이 유명하잖아요. 예. 전통시장 가면은 알밤으로 만든 그 전통주도 있고요. 알밤빵도 있고 알밤떡도 맛볼 수가 있죠. 그래요. 또 이 꽃게와 대하로 유명한 충남 태안에 가면은 이 꽃게탕과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대하를 그 간장에 이렇게 담가서 만든 맛있죠. 새우장. 새우장이 별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강경에 가시면 이 전통시장에 젓갈이 많이 있는데 김장에 넣는 오젓부터 또 밥도둑, 낙지젓, 명란젓까지 네.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 쌀밥에 네. 젓갈이나 간장게장 올리면은 밥 한 공기 뚝 할 수 있는 그런 밥도둑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자, 이렇게 먹을거리가 풍성한 가을, 맛있는 별미를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밥도둑을 잡아라. 입맛 사로잡는 가을 별미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입맛 없을 때 집에서 이거 하나면 되더라고요. 그 짭짤한 깻잎 장아찌랑 또 고소하고 바삭한 김부각 있잖아요. 김부각. 네, 그거면 예. 저는 밥 한 공기가 뚝딱 하던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우장. 요즘 또 새우장. 제철 맞은 대하로 만든 새우장이 네. 정말 최고의 밥도둑인 것 같아요. 와. 이은주 리포터도 뭐 가을 별미를 네. 잘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또 오. 저랑 입맛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래요? 언제 한번 이 전통시장에 밥도둑 잡으러 같이 가야 될 것 같이 같은데요. 가시죠.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전통시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금산의 전통시장에 다녀왔는데요. 1년 전부터 조성된 청년몰 덕분에 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마침 1주년 맞아서 열린 생일 파티 현장에도 다녀왔거든요. 이 푸근한 인심과 또 풋풋한 활력이 잘 어우러지는 충남 금산의 전통시장 구경하러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인삼의 고장, 금산군 금산읍에 자리한 금산시장.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시장에 와보는데요. 이 구석구석에서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또 정겨운 분위기, 또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까지. 이게 바로 전통시장의 매력 아니겠어요?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금산시장에 청년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패기로 혁신과 변화를 가져다준 청년몰. 아니, 이 전통시장에 네. 청년몰이 네. 네, 융합이 잘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전통시장에 이렇게 새롭게 또 청년들이 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젊은 젊은 에너지. 그럼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동감도 있고 훨씬 깨끗해지고 이 시장이요. 남들이 봤을 때 이 재래시장이 무척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가세요. 1981년 처음 문을 연 금산시장은 상인들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곳인데요. 전통시장의 축소와 대형마트의 확대로 이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던 이곳에 지난해 10월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기존 상인분들하고도 좀 생각이 다른 점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기존 상인분들이 많이 품어주시고 저희를 조금 좀 서로 좀 피드백도 주고 가게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꿈 가지고 계세요? 이 청년에서 서로의 각자의 꿈도 이뤄가고 또 이제 꿈을 이뤄가면서 또 새로운 청년들이 또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금산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년몰은 다양한 먹을거리와 공방들까지 총 22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시장 구경을 딱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고소하고 얼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 뭐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국내산 생등뼈를 이용해서 그 대구식 등뼈찜이라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개발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금빛시장에서는 청년몰이 들어와서 활력을 좀 많이 찾았다 좋아하시던데 주변 생활하기는 어떠세요? 상인분들도 좋으시고 저희도 처음에 이제 저희랑 이제 나이대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셔서 조금 걱정도 많이 했는데 되게 가족처럼 잘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맛있겠다. 네, 그래서 여기 준비했거든요. 한번 맛보시라고. 진짜요? 와! 아니 언제 이걸 준비하신 거야? 아니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 했더니 바로 옆에서 나는 거였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지금 꿈이냐 생시냐요? 와.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등뼈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등뼈찜. 이렇게 부드럽게 살이 덩어리째로 확 뜯어지는 건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살코기는 물론 찾아 먹는 재미가 있는 감자까지 구수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데요.
점포들이 보니까 좀 생소한 것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나 봐요. 네, 저희는 청년 상인들이라 이제 다양한 이제 메뉴를 가지고 다양한 점포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디저트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지역의 전통 시장이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 점포도 생겨서 활력을 잃었습니다. 네, 이곳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빈 점포를 보조를 해주고 인테리어라든가 공간적인 지원도 하지만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 창업을 이끄는 사업으로서 낙후된 시장은 젊은이들로 인해서 활력을 얻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금산시장이 특별한 날을 맞았다는데요.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신나는 음악 소리도 들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좀 시끌벅적하거든요. 뭔가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볼까요? 바로 금산시장의 새 이름 금빛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런 생일 파티를 열지 않나. 모든 상인들이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몰 개장 1주년과 함께 금산시장에서 금빛시장으로 바뀐 것을 기념해 빛을 주제로 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청년몰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럼 청년몰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금산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힘을 합해서 이곳 시장의 청년 상인들의 번쩍이 드는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어두울 때 더욱 반짝이는 빛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이 모인 곳. 개성 넘치는 점포들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찾아오시고 굉장히 북적북적하고요. 마치 이 시장 안이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지? 청년몰 1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힘껏 내려치면 생일 축하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선물까지 일석삼조. 1주년 기념해서 이제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때리는 건데 이제 뭐 일명 생일빵으로 해서 지금 펀치 기계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날리고 가겠습니다. 자, 청년몰 생일 축하해! 보셨죠? 친구, 치는 거 봤어? 네. 어때? 저보다 낮아요. 뭐 우리 꼬마 친구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이번엔 유난히 꼬마 손님들이 많은 부스를 찾았는데요. 이것들은 뭐예요? 네, 이거 야광 물감으로 만드는 글씨 아니면 그림인데요. 빛이라는 생일 파티 주제에 맞춰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야광 물감을 이용해서 저도 솜씨를 뽐내봤습니다. 이렇게 야광 물감으로 저도 작품을 만들어봤는데요. 이 촛불 하나가 금빛시장 청년몰의 1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촛불이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번창하고 많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대에 장도 보고 또 맛있는 디저트도 먹으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어른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금빛시장 청년몰 1주년 축하해요. 되게 자주 이 금빛시장을 이용하세요? 그래도 한 달에 한 세네 번은 오죠. 치킨도 사고 또 커피숍도 가고. 지금도 좋은데 더 발전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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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시장에 왔는데요. 빛! 빛나는 청년들의 눈빛을 봤어요. 시장에서 오래 자리를 지킨 우리 상인분들의 마음도 봤습니다. 장이 열렸어요. 금빛시장이요. 빨리 오세요. 멋지게 사행시를 지어서 상품 획득에도 성공했는데요. 금빛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 재밌는 체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상품까지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기에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꿈꾸는
금산 금빛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청년몰의 맛과 멋, 그리고 전통시장의 인심과 정이 공존하는 곳.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금빛시장.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있기에 금산은 앞으로 더 밝게 빛날 겁니다. 네, 이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이 금빛 시장에도 이 밥도둑이 있었어요. 네. 그 청년 상인이 정성껏 끓인 그 등뼈찜. 이은지 리포터도 굉장히 복스럽게 네. 먹던데 네.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국물이요. 아주 진하고 담백한데 또 매콤하고 칼칼하고요. 또 그 등뼈에 붙은 고기는 정말 푸짐하고 부드러워서요. 아마 아이들과 또 젊은 층 어른들까지 모두가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금빛시장 가시면요. 꼭 한번 맛보시면 그 맛을 아실 겁니다. 네. 꼭 가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청년몰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금빛시장에도 이 청년 점포가 22개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점포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맛을 보고 온 등뼈찜 식당부터 또 통닭집, 또 여러 가지 예쁜 카페와 또 디저트 카페, 그리고 다양하고 귀여운 소품들을 파는 곳까지 정말 다양한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뭐 대전 중앙시장 그런 한복 거리에 또 조성된 청년 구단은 한때 뭐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참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이 전통시장에 청년 점포가 들어서면 활기가 더 느껴져서 네. 기존 상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이 푸근한 인심과 정으로 전통시장을 지켜왔던 상인분들 역시 그 청년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금빛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발전하는 시장이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 금빛 시장이 금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을 별미를 찾아서 전통시장으로 나들이 떠나고자 하는 분들 꼭 금산의 금빛 시장에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사진 사연 밥도둑을 잡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행운을 잡아라. 예, 이은주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꼭 선물까지 행운까지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쉽고 재밌는 문제들로 5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주세요. 3, 2, 1. 이 가을을 대표하는 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으로 사군자 중 하나로 귀히 여겨지며 기품과 절개를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1번 튤립, 2번 국화, 3번 백합. 네. 뭐 첫 번째 문제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예.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죠. 국화. 예. 네, 국화죠. 예, 국화 아니겠습니까? 국화, 그래서 여쭤보셨군요. 예, 그래요. 국화입니다, 여러분. 무궁화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네, 예.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 정답은 네. 무엇일까요? 네.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국화입니다. 사군자 중 하나인 국화는 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이나 여름에 피지 않고요. 가을에 서리를 맞으며 홀로 피는 꽃입니다. 추운 계절에 피는 국화의 모습에서 선인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네. 5천만 송이의 국화를 만나볼 수 있는 유성 국화 전시회가 11월 3일까지 대전 유림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가을날에 좋은 또 하나의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임금의 무덤인 왕릉의 주인이 묻혀 있는 곳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능침, 2번 곡장, 3번 읍치. 임금 이렇게 하니까 또 네. 예, 사극의 한 장면이 네. 떠오르는데 또 임금님이 또 어떤 대신을 보고 네. 저 녀석을 당장 능지처참하라. 능지처참하라. 뭐 이렇게 능, 네. 예, 외치고 그러시잖아요. 그럼요. 예.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오르네요. 충분히 힌트가 됐을 것 관련은 같아요. 좀 없는 것 아주 큰 같은데. 잘못을 한 그 백성에게, 태역죄인. 죄인에게 네. 능지처참을 하여라.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정답이 과연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능침입니다. 능침은 왕릉의 주인이 묻혀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선 왕릉의 능침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시범 개방한 뒤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권원릉이 올해도 특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건원릉은 태조 이성계의 능이잖아요. 조선 왕릉 중에 유일하게 그 절정기의 억새가 본분 위에 덮여 있어서 특별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먼저 예약을 해주셔야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어느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검은 점이 있는 배추는 병든 배추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이게 배추 이렇게 딱 네. 보면 이렇게 얇게 뭐 이렇게 주근깨처럼 이렇게 네. 막 이렇게 검은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그 겉절이를 해주셨을 때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병든 배추라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겉절이를 하셨겠어요? 네. 예. 잘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럼요. 네. 또 예. 맛있게 드셨잖아요. 네, 먹는데 맞습니다. 전혀 뭐 이상한 걸 못 느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 김장철에 빼놓을 수 없는 배추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종종 배추에 보이는 검은 점들은 깨씨무늬 증상이라고 불리는 배추의 생리장애 현상인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깨씨무늬 증상은 외관상 보기에 나빠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먹어도 건강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배추의 이 검은 점은요, 이 배추를 재배할 때 질소 비료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과다 공급돼서 이 배추가 살짝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스트레스 받듯 배추도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네. 있네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보고 풀어보세요.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월감, 2번 열등감, 3번 자존감. 네. 부모가 뭐 IQ뿐만 아니라 우리 네. 아이의 그 감성 지수, EQ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아이들의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줘야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네.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좀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네.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합니다. 네. 네, 한 아이돌 스타의 극단적인 선택이 요 며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요? 네, 예. 건강한 정신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우는 일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속담과 관련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속담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 된 농사에 이것 들고 덤빈다. 이것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자, 1번 낫, 2번 호미, 3번 삽. 네.
이 마지막 문제까지 잘 맞히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좀 이렇게 혼자 흥얼거리는 게 있거든요. 네. 난, 나나나, 난난나나난. 네. 아, 이렇게 저는 흥얼거려요. 기분 좋으면. 예. 네. 진짜 정답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네. 진짜 그래요. 평소에 혼자. 나나나나나나. 아, 예. 네. 뜬금없는 힌트였습니다. 정말 굉장한 힌트였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낫입니다. 다 된 농사에 낫 들고 덤빈다는 일이 다 끝난 뒤에 쓸데없이 나타나 일에 참견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닌다는 말이고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 3분을 발표해 주시죠. 네, 행운의 주인공 3분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1286번, 1369번, 925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네. 가족과 함께 여행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전남 강진하면은 네. 고려 청자와 또 서정시인 영랑 생가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 가을에 가면은 더욱 좋은 그런 명소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박물관가요.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별미, 또 다채로운 풍경이 있는 명소까지 숨어있는 매력을 찾아서 강진으로 떠나봅니다. 선선한 바람에 꽃과 갈대가 춤추는 가을. 더디게 흘렀던 여름의 시간이 가고 강진에도 가을이 찾아왔답니다. 강진이 청자로 유명하지만 청자가 다가 아니죠. 강진에는 볼거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가득합니다. 지금 만나볼 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서 만나보실까요? 강진하면 아름다운 청자가 먼저 떠오르시죠? 강진하면 청자, 청자하면 강진. 하지만 청자가 끝이 아닙니다. 옛 물건과 사투리가 가득한 박물관부터 양조장의 맛있는 연탄 불고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강진에서의 가을 하루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강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청자를 떠올리실 텐데 강진에는 아름다운 청자도 있지만 곳곳에 숨은 명소들이 많습니다. 눈, 코, 입 모두가 즐거운 강진 여행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잘 보지 못한 옛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책과 TV에서나 볼 수 있던 옛날 물건들이 가득. 돈, 전축기, 고서 등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리는 이곳은 와보란께 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와보란께 박물관. 네, 와보란께 해서 맞습니다. 제가 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와보란께 박물관이 일단 어떤 곳이에요? 예, 옛날 민속품 네.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특별하게 사투리 있죠. 사투리가 전시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죠. 이곳에는 따라하기 쉽고 정감 넘치는 사투리도 곳곳에 보였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박물관을 만드실 생각을 네. 하셨어요?
한 25년 전 정도 되겠는데요. 네. 버리는 물건이 엄청 많았어요. 네. 이제 보내서는 엊그저께까지 소중하게 쓰던 것이 그걸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런 것도 땡겨비네 하면서 갖다가 가지고는 이제 주워다가는 여기다 놔두고 그랬어요. 너무 아깝다 하면서 갖다 이러고 갖다 놓으니까 애기 엄마는 깜짝 놀라서 있잖아요. 그걸 던져버리고 남도 아시도 주워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단추가 돼가지고 점점 이제 애기 엄마가 지고 내가 이긴 셈이 되죠. 네,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모르는 사투리들도 엄청 많이 네, 보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투리들을 어떻게 하다가 수집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를 오지게 썼어요. 그래서 아따 더럽게 그래 썼네 하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는 엊그저께가 쓰던 말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들으니까는 신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괜찮아겠네 하면서 갖다 공책을 하나 달아놓고 책상 옆에다 달아놓고 이제 그 얘기한 것을 적고 그랬어. 그 하나씩 적으면서 나도 하나 써줄까 그러면서 난 옆에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수집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사투리를 설명하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관장님. 이것은 그림인가 글씨인가 사투리를 토대로 한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와서 재밌어라 한다는 사투리 그림 전시관입니다. 완전 이거는 뭐 그림이 전시돼 있는 건가요? 네, 그림이죠. 네. 근데 여기가 무슨 글씨가 써졌거든요. 글씨요? 이거 그림 맞춰보세요. 그림 아닌가? 이거 뭐 달 모양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인 것 같은데 그냥?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알려드릴까? 네.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씌워지죠? 네. 씌워지죠? 그러면 썩. 미을이죠? 을. 미음. 이거. 미음. 썩을 놈. 저한테 하신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사투리 작품도 만나봤겠다. 이제 옛 물건과 사투리에 대한 관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어렸을 적 추억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일단 이름부터 와보란께 박물관이어가지고 뭔가 기대가 됐는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투리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었던 다른 지방의 사투리들도 많아서 꼭 우리 지역 사람들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함께 와가지고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바로 오색빛깔 빛나는 액체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와, 여기 와보니까 정말 엄청 많은 술들이 있어요. 막걸리부터 전통주 그리고 소주, 맥주 많은 양의 술들이 있는데 여기가 또 양조장이잖아요.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봐보고 또 그 술 한번 맛도 봐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도 같은 이 소리는 바로 캬!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는 소리. 가만히 두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며 저어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이렇게 뭐 적고 계셨는데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어제 술을 밥을 쪄서 넣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한 번씩 고루 섞어줘야 돼요. 주조장 건물 겉에 커다랗게 써진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곳. 60년 외길로 막걸리부터 소주까지 다양한 술을 빚어오는 명인이 있는 양조장. 각 지역 대표 술이 있듯이 이곳에서는 강진을 대표하는 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술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박은혜 리포터도 정성을 더합니다. 은혜 리포터의 정성이 더해져 만들어진 술. 강진 오셔서 맛보면 좋겠죠? 맛있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진 이 음식의 정체는? 강진하면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 중 하나. 바로 연탄불고기. 아무래도 이 연탄 향인데 이 연탄 향을 옛날 어른들은 넷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투리인가? 이 넷내 이 연탄 향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를.
예전에 이제 뭐 어머니가 해줬던 그런 맛 예전에 어머니 그냥 해줘가지고 연탄에다 해줬던 맛 지금은 다 뭐 숯이나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연탄은 그 추억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시면. 비교적 싼값의 연탄을 사용해 만들었던 연탄 불고기.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식. 서민들의 추억의 맛을 다시 떠올려주는 그 음식. 바로 연탄 불고기입니다. 그리고 강진에는 요 연탄 불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음식 앞에 두고 말 하는 거 일단 먹어볼게요. 크게 한쌈 싸는 박은혜 리포터. 너무 맛있게 나요. 딱 먹으면은 맛있는 불향이 나가지고 이거 빨개가지고 막 매울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불향과 함께 그냥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매운맛이 나가지고 오. 가을맞이 강진 힐링 여행의 마지막 코스.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태풍을 만나서 조선에 표류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하멜인데요. 이곳 강진 병영에 하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알린 하멜 보고서의 저자 핸드릭 하멜의 기리는 전시 공간인 이곳에서는 100년이 넘은 교회와 하멜 풍차, 거기에 하멜 동상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13년 중 7년을 강진 병영에서 생활한 하멜의 생활과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하멜 기념관이 강진에 있잖아요. 네.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몰랐던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그릇과 뭐 이런 타일 이런 거를 절대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거를 여기 와서 느껴서 새로운 걸 알았고 그 시절에도 그렇게 뭐라 그래 문화가 네. 아주 캡이었구나. 그걸 또 보고 갑니다. 네. 기념관과 동상을 보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네덜란드식 돌담 골목. 골목을 걸으며 느낄 수 있는 여유. 가을 속 강진 여행의 또 다른 묘미겠죠. 가을과 함께 찾아온 강진 여행. 잊고 있었던 우리 사투리부터 가을 정취 속 즐겨보는 전통주에 맛있는 불고기까지 만나봤는데요. 눈, 코, 입 즐겼던 강진에서의 가을 하루. 여러분 어떠셨나요? 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하는 휴식. 올 가을은 강진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를 서양에 처음으로 알린 이 네덜란드인 하멜의 발자취를 전남 강진에서 네. 또 찾아볼 수가 있네요. 추억의 연탄 불고기도 참 맛있어 보이고 네. 옛날 물건과 함께 또 잊혀져가는 사투리를 모아놓은 그 박물관도 참 특색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음의 우짜까잉, 얼만겨. 네, 이런 네. 사투리를 모아놓은 게 참 독특하고 재밌었는데요. 강진으로의 가을 여행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전라도에서 이번에는 경상도로 이동해 봅니다. 네. 예, 포항에 가면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예술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술을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마술사 김인기 씨를 만나봅니다. 후끈하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간 자리.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한결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아니 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단 말인가요? 나까지 빠져든다 빠져들어. 네, 저는 거리 공연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무대. 거리 위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마술사 김인기 씨. 그가 말하는 거리 공연의 매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거리로 나온 예술, 거리 공연,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은 부산에 위치한 김인기 씨의 연습실 겸 사무실인데요. 똑똑 실례합니다. 저희 또 왔어요. 아니 그런데 공연은 포항에서 하시더니 연습은 왜 부산에 내려와 하신대요? 포항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포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산에 계시네요. 아 지금 포항이 고향이고 여기서 거처를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공연 도구들 놔두는 공간인데 뭐 저글링, 마술 이런 도구들이 막 전기톱 이런 거 보이시죠? 던지고 받고 이런 거. 전기톱이요? 네, 전기톱. 이게 이제 실제로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걸 사람들이 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톱을 실제로 돌리고 그거를 이렇게 던졌다 받았다 하는 그런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저희 대장님이 하는 거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저희 간단하게 사무 공간인데 컴퓨터 놔두고 여기에서 서류 작업들 하는 공간을 이렇게 쓰고 있고. 14살 때부터 30대 초반의 나이가 된 지금까지도 손에서 마술 도구들을 놓지 않았다는 김인기 씨.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이런 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중학생 1학년 때 친구가 어디서 마술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마술을 배우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알려달라 했더니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왜 안 알려주냐?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아직 초급이라서 이 중급 마술은 배울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꽂혀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막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뭐 한 2년,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진로 생각이 들게 되고 아,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닌 강 마술의 길로 들어선 김인기 씨. 일찌감치 마술사로 진로를 정한 그는 그때부터 한 우물만 주야장천 파기 시작하는데요. 친구조차 알려주지 않던 고급 기술들을 독학으로 습득해 나갔습니다. 마술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는 더 생소했겠지만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생소하긴 했었거든요. 서적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지역에는 서울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커뮤니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주고받고 막 하면서 공유를 한 거죠. 예, 내가 아는 마술은 이 마술인데 너가 아는 마술은 뭐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해외에는 생각보다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영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고 나중에 20살 넘어서는 대학교 갔어요. 마술 전공으로. 김인기 씨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자신 있어 하는 마술은 바로 요 카드 마술인데요. 그럼 살짝 맛보기로 좀 보여주세요. 2장, 검은색 2장, 스페이드 클럽, 다이아몬드 하트 총 4장이거든요. 4장의 카드에 하나, 둘, 셋, 넷.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카드를 아래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하트 카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에다가 놓을게요. 다이아몬드가 아래에 있는데 하트도 아래에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하트가 더 아래에 있죠. 근데 좀 더 위에 확인해 보면은 2장의 카드 여기 있고요. 여기 검정색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마술입니다. 레크레이션 MC로 활동을 하면서 유머러스한 무대 매너까지 배운 김인기 씨.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 친구의 칠순잔치까지 가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는데요. 점점 그를 찾는 무대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마술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술 외적으로 저글링이랑 마임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 연습을? 이게 마술만 보여드리기보다 좀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거리에서 공연을 할 때
뒤쪽이라든지 옆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마술을 정면을 해서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어서 다 만족시켜드리려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저글링이랑 마임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캐리어 가방에 공연 도구를 챙기는 김인기 씨. 여느 때처럼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실어서 포항으로 갑니다. 공연하러 가려고요. 오늘 공연 일정 있으신 거예요? 네, 거리 공연하러 갑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자, 그럼 포항으로 출발해 볼까요?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영일대 해수욕장. 그곳에 자리를 펴고 홀로 공연 준비를 하는 김인기 씨를 발견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음료수를 따기 시작합니다. 지금 긴장한 탓에 목이 타서 그렇죠? 지금 준비하는 거 뭐예요? 아이고, 이제 공연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특별할 거 하던 거 하는 건데 공연 때 이제 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기름을 가득 채웠으니 부릉부릉 출발해 볼까요? 거리 공연과 함께 사람들도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웃음과 응원이 좋아서 나오기 시작한 이 자리. 이곳에서 김인기 씨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른답니다. 보람을 느끼는 일이 항상 많고요. 힘들었던 일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보고 기분 좋으셨잖아요. 좋은 만큼 표현을 해주고 가세요. 사람이 칭찬해주면은 기분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즐거우셨던 분들은 잘한다, 잘한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시니까 그 칭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나고 제일 보람 있었던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관객분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축제를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거리의 사람들과 그의 만남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공연에 녹아들어 함께 호흡하죠.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거리 공연의 매력이겠죠. 분이 손에서 이렇게 정말 실이나 뭐 이렇게 저거 붙였는 것처럼 테이프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딱 봐도 테이프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글링. 불저글링이요. 그리고 불쇼하시는 것도 재밌었어요. 위험하게 느껴졌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거리 공연으로서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지 않을 텐데 여기 돈 되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우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돈이 되더라고요. 좋아서라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연하는 게 그냥 좋아요. 어떻게 좋다가 아니라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일어나기 싫다, 가기 싫다, 막상 도착해서 하면은 할 때 즐거워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원동력이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네, 앞으로도 즐거울 것 같고 즐겁지 않으면은 그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즐겁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공연을 보며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거리 공연가들을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여는 이 김인기 씨의 공연이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14살 때부터 시작한 이 마술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는데요. 예. 힘이 들 때도 이 관객들의 웃음과 응원으로 보람을 찾는다는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때이른 가을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렀던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1.4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 크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에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대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안 20도, 대전 21도, 논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9도, 예산 20도, 부여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밤에는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밥도둑 잡아라, 입맛 사로잡는 가을 별미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5742번님, 충남 태안이 고향인 저는 대하랑 꽃게를 먹으면 밥 한 공기가 아닌 밥 두세 공기 와. 밥도둑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가을 별미 드시러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 와, 태안으로 꼭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1160번님, 무와 시래기를 팍팍 넣은 코다리 조림은 행복한 맛입니다. 또 통오지어와 해물라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지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이래서 살찌는 가을인가 봅니다. 저도 좋아하는 게 다 네. 들어있네요. 와. 코다리, 통오징어, 네. 예, 해물 라면까지. 와.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3938번님, 태안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대하장과 꽃게장도 유명하지만 바로 이거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할 때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 개국지가 최고의 밥도둑이죠. 네. 개국지 못 드셔보셨죠? 아직은 못 먹어봤는데요. 한번 달려가야겠네요. 드셔보시기를 네. 추천합니다. 별미예요, 개국지. 네. 5791번님, 저는 해물을 좋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역 같은 해초라도 먹어야 하는데요. 가을이면 바다에서 밥도둑이 넘쳐나죠. 오늘도 가자미구이, 새우장이 제 밥을 자꾸 훔쳐가요. 가자미구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8879번님, 싱싱한 꽃게 사다가 간장게장을 담갔더니 게딱지 먹느라 식구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네, 경쟁이죠. 그래요. 이맘때가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 아침이 좋다 끝나고 수산물 시장에 또 가려고 합니다. 와. 이 게딱지 네. 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9801번님, 슬슬 추워지는 계절 얼큰하고 뜨끈한 국물에 칼칼한 장칼국수와 콩나물밥은 별미 중에 별미죠. 입맛 없을 때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이 장칼국수 네. 이 칼칼한 맛을 또 느껴보고 좋죠. 싶네요. 예. 8144번님, 가을엔 최고 밥도둑이 역시 새우구이고 꽃게찜입니다. 네. 아이들도 잘 먹어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풍성하네요. 그래요. 아이들도 잘 먹죠. 네. 새우구이, 꽃게찜. 예. 4217번님,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엔 얼큰한 대창 전골에 빠졌습니다. 요즘 목감기가 유행인데 뜨끈한 국물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저는 그 대창 구이로만 먹었었는데 네. 대창 전골도 맛봐야겠네요. 별미 됐어요. 예.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사진 사연 함께하다 보니까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서
예, 방송하기가 조금 그러니까요. 곤란해졌는데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진 사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3분께 또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21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과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9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20일까지 대전 한민시장을 비롯한 전국 350여 개 전통시장에서 이어집니다. 마당극 놀부가 나타났다 공연이 19일 오후 3시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 2층 강당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 2019가 내일부터 24일까지 예산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핑크밀리와 세이지가 가득한 팜파스 축제가 11월 24일까지 충남 태안 청산 수목원에서 계속됩니다. 제20회 외암 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 예술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과 오페라 투란도트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이 가을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사상 체질별로 또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 또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